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. 이 재원이한테 그 봉투에서 분류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용돈 기입장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선생님, 용돈 기입장은 뭐 이렇게 가계부처럼 생긴 그런 건가요?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. 요즘 그 용돈 기입장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.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용돈 기입장은 그냥 예산을 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가지고 쓴 것들을 적는다. 그렇죠. 예, 지출만 쓸 수 있게끔. 근데 그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자면, 네. 그 보통 그 저희 가계부를 쓸 때에도 어디에 썼는지만 적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. 네. 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야만 우리 집을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. 아이들 용돈 기입장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네.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통장처럼 생겼네요, 선생님, 진짜. 네, 이거는 그 무료 경제교실에서 좀 저희 아이가 받은 건데요. 여기 네네. 보시면 그 지난달에 남은 돈이 얼마고 용돈 얼마를 받았고 세뱃돈 얼마를 받았고 세뱃돈은 그대로 펀드 통장에 넣었어요. 근데 사실은 이 펀드 통장 이름이 그 유럽 배낭여행 펀드 통장이거든요. 네. 본인이 이름을 정한 거군요. 네네. 나중에 유럽 배낭여행을 이걸로 가겠다. 네. 사실은 투자는 좀 이렇게 10년 정도 긴 안목으로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20살 때가 되면 아이가 유럽 배낭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특별 용돈은 저는 펀드 큰 통장에 돈도 모두 다 하네. 넣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여기 13만 원 보시면- 세뱃돈을 받아서 펀드 통장에 넣었어요. 네, 모두 다 펀드 통장에 넣었고 그 받아서 저축을 제일 먼저 했고요. 그리고 네. 기부 항목도 따로 뺐고요. 그리고 소비는 얼마를 했다라고 썼고 소비 항목은 요 뒤에 보시면 제가 뭘 네. 꼼꼼하게 썼는지. 네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정리를 해서 소비가 총 얼마다 이게 앞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였군요. 네.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네. 이 항목에 맞춰서 그 소비는 얼마를 쓰겠다, 저축은 얼마를 하겠다라고 아이들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네. 되는데 네. 사실 용돈 기입장 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. 우리 그렇죠. 어른들도 가계부 쓰시는 거 굉장히 힘드신데.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저는 용돈 노트나 용돈 분류, 그 봉투 분류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. 용돈 노트는 뭐냐면 아이에게 용돈을 주시고 나서 아이가 용돈 기입장 쓰기 싫어하실 때 네. 너무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때는 그 노트에 일단 계획한 걸 적으시고요. 예.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오게 하세요. 네.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오면 풀로 붙여서 그 달에 그 영수증을 얼마를- 붙여주시면 되거든요. 네.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따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도 돼요. 그냥 그 간이 영수증 같은 네. 걸 만드셔서 네네.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모두 총 얼마를 썼는지 계산기로 좀 계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네.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용돈 봉투 분류법이 있는데요. 항목별로 봉투를 좀 만드셔서 네네. 거기 좀 예쁘게 꾸미시고 뭐 저축, 투자, 뭐 지출, 네. 기부라고 네. 좀 이렇게 써주시고 계획한 대로 돈을 넣으시고 돈을 쓸 때 그 해당된 항목에서 돈을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봉투 겉면에 이렇게 돈을 쓸 때마다 내역을 써주시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 남아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면 기부를 하면 진짜로 기부를 하나요? 나중에 그 돈으로? 아까 보니까 기부 항목에 얼마를 이렇게 했던데. 네, 보통 이거를 1년을 모았다가 뭐 네. 이렇게 자선 냄비에 넣거나 아니면 네. 한 달에 뭐 엄마 아빠랑 같이 2만 원씩 해서 네. IT에 있는 뭐 어려운 친구들한테 돈을 네. 보내는데 쓰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활용을 하실 수도 그래요. 있어요. 기부는 네네.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야지 맞아요.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용돈을 줬는데 진짜 뭐 정말 너무 사고 싶어갖고 하루 만에 써버리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. 황당하게. 엄마 나 뭐 나갔는데 그게 내 눈에 먼저 들어갔고 뭐. 그런데 글쎄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다시 줄 수도 없고. 주잔이 좀 그렇고. 물건 가서 다시 돈으로 바꿔와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근데 이제 그게 어머님도 오셔서 다 그런 얘기 많이 네. 하시거든요.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다고, 이렇게 네. 그랬던 저도 기억이 네. 있어서 오늘 뭐 그러긴 하는데 이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만족 지연, 자기 조절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소비 형태가 좀 될 네. 수 있죠. 그래서요. 이럴 때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아이 그릇을 먼저 파악을 해라. 네. 그러니까 일단 훈련을 시키려면 얘가 지금 어느 지점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. 근데 얘가 봤더니 아직 내가 훈련을 너무 안 시켜서 일주일치 용돈 관리가 어려운 아이다. 그러면 일단은 일수를 줄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루 용돈. 네. 하루로. 하루에 하루에 몇백 원씩 몇백 이렇게. 원씩 이렇게 줘서 그날 그거 관리가 되면 오
이번에 보니까 하루씩 하니까 네가 되네. 자, 그럼 이제 이틀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자꾸 이렇게 그릇을 좀 키워줘 가시는 거죠. 그러면 아이도 여기서 서서히 좀 적응해 나가면서 네. 조금 나도 이거를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갖게 되니까요. 네네. 이게 좀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요, 이거는 이제 아까 홈아르바이트 뭐 이런 얘기 네. 앞에서 잠깐 하셨는데 가정일을 이제 좀 돕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. 아까 돈의 개념이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. 네.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함께 기여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어떤 경제에 좋은 가치관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게 홈 아르바이트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뭐 하면은 근데 가족의 공동의 일을 위해서예요. 그런 일을 할 때 뭐 얼마 이렇게 돈을 좀 책정해서 홈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좀 줄 수 있는데요. 단 이때 어머님의 가치관이 야 이거 하는 거 가정 일을 하는 거 가지고 무슨 돈을 받아 나는 그 내 가치관이 아니야. 그러면 사실 그건 좀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. 네.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것들을 좀 가치관을 좀 심어주는데 홈 아르바이트도 좀 유용하게 좀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그걸로 돈을 다 써서 용돈이 다 바닥이 나면 네. 그걸로 좀 돈을 채워서 이제 좀 이렇게 용돈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그 가치관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. 뭐 가족을 네가 공부하고 네가 숙제하는 네. 거에 우리가 용돈을 줄 수는 없고 하지만 동생을 데리고 뭐를 하는 것에는 줄 수 있고 그 가치관에 대한 적당한 그 기준도 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현금 지급기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애들 이래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네, 근데 저희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벌어보게 하는 경험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웃집 잔디를 깎아준다던가 네. 아니면 벼룩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팔아본다든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의도로 이제 다들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 어머님들의 정서상 그게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물론 뭐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아빠 구두 닦기 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도 뭐 아빠의 명함을 정리를 한다던가 네. 아니면 신문을 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아침에 그 스크랩할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.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를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스크랩을 모두 다 완성을 해놓으면 아빠가 뭐 너에게 용돈 얼마 주겠다.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 노동의 대가도 같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시사적이나 경제적인 그런 이슈들도 아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. 네. 선생님 그러면 그 주급으로 주어지는 용돈 외에 용돈을 더 줄 때 그런 방법을 쓰는 건가요? 그렇죠.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용돈 이외에 조금 빠듯하게 조금 더,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 이외에 더 추가로 주고 싶으실 때에는 홈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선생님 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. 용돈 기입장 같은 거 봤기 네. 때문에 나름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고 계시구나 싶기는 한데요. 선생님, 어때요? 아, 그런 오해를 자주 받는데. 선생님, 요거만 봐도. 다르잖아요, 벌써.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용돈 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한 경우인데요. 그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2만 원으로 한때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총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때 돈 2만 원을 가지고 가서 문구점에서 총을 사왔거든요. 2만 원짜리 총이 있는 건 제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제 명함 정리를 아이한테 시켰어요. 그리고 집으로 날라오는 그 전기료 고지서를 아이한테 엑셀로 좀 정리해달라고 시켰거든요. 몇 학년인데 그 엑셀까지? 5학년. 네네. 학교에서 요즘 엑셀 다 배우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시켰더니 그 과정을 아이가